차화정, 전차, 은삼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에 나온 신조어입니다. 자동차, 화학정유, 전기전자, 자동차, 은행, 삼성전자, 자동차. 시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주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주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하반기 자동차 업황은 정말 우려할 상황일까요? 이슈타파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정자, 전차,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했었던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하반기 업황 전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상반기 좀 자동차 시장을 이렇게 쭉 좀 돌아보자면 전체적으로 좀 어땠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일단은 돈이 있는 소비자들이 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소비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돈이 많았던 부자 나라들, 특히 미국, 유럽, 그다음 최근 들이 부각되고 있는 중국 이 위주로 봤을 때는 상반기는 이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 매크로가 안 좋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결국은 같은 동일한 제가 보기엔 충격에 의해서도 좋은 자동차 업체가 있었고요. 그다음 안 좋은 자동차 업체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히 나눴던 때가 상반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현대기아자동차에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그 아까 스펙트럼의 가장 상단, 즉 제가 보기엔 승리자 쪽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조금 완화되면서 그나마 한 13% 정도 성장이 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좋았고요. 다만 일본 업체들이 작년에 지진 때문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좋아지면서 좀 경쟁 구도가 좀 심화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쇼티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8% 정도의 성장에 머물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국 쪽은 가동률이 거의 12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지만 만들 수 있는 여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희가 매크로의 어떤 진앙지였던 유럽에서는 상황이 마이너스 7.3%.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현대차도 역시 거의 10%에 육박하는 성장을 보이면서 좀 차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저희가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도 인도라든지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저희가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장은 가동률을 계속 100%를 유지하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저희가 연초에 현대기아차 합산 700만 대 정도 할 거다라는 경영 계획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초과 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입차의 어떤 공략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먼저 재정을 써서 선수요가 일어났던 내수 시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수보다는 아무래도 수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의 수요 전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올 상반기에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예상보다 회복세 수요가 좀 굉장히 좋게 나타났잖아요. 하반기에는 미국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최근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미국에서 하반기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상반기 때는 13% 정도의 일단 성장이 있었죠. 엄밀하게 따지면 성장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은 저희가 총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요, 즉 자동차 보급이 지금 한 2억 5천만 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대라는 차가 연간 한 1,700만 대가 교체가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1,700만 대가 팔리던 이 시장이죠. 근데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때 1,040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80만 대까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유지가 되다가 떨어졌다 이제 회복이 되는 국면이었죠. 근데 올해는 실업률이 저희가 8%대까지 떨어지고요. 그다음 오토론 레이트, 즉 자동차 할부 리스의 기준 금리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차를 사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것 때문에 13% 정도의 일단 성장이 회복이 있었던 거죠. 그 이면에 결국 작년도에 공급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일본, 즉 지진 때문에 공급이 안 됐던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공급 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급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때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유럽발 위기가 결국 이제 독일까지 전이가 됐고
결국 미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 저희가 펜트업 디맨드, 즉 억눌린 수요죠. 저희가 1,700만 대가 팔려야 맞는 시장이 크게 떨어졌다면 결국 자동차 소비를 이연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소비자들이 결국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살 형편이 됐기 때문에 차를 좀 이제 사기 시작했다라는 게 결국 억눌린 수요가 회복되는, 즉 펜트업 디맨드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평가하기로는 아주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산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펜트업 디맨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는 측면에서 하반기는 7% 정도 회복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반기보다는 조금 수요가 둔화될 거다라는 생각일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일본 업체들이 이제 풀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공급은 더 늘어날 거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결국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좀 감소한다면 아무래도 인센티브라든지 저희가 이 균형 가격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 좀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하실 때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이 판매 포트폴리오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산타페가 두 가지 차종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크게 미국 시장을 두 가지 구분해보면 일반 세단이라든지 아니면 해치백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V, RV, 픽업 트럭이 포함되어 있는 라이트 트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한 50대 50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요. 우리가 픽업 트럭이 없는 이제 업체다 보니까 이 LT 쪽은 저희 굉장히 좀 이 협소함이 저희가. 반면에 저희가 카는 굉장히 좀 많이 팔고 있는 구조죠. 네. 거기서 저희가 산타페라는 이제 SUV가 투입되면 저희가 잊고 있었던 이제 LT 쪽이 좀 제가 좀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미국 시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좋은 예가 이거죠. 뭐냐면 저희가 아반떼 현지 명은 엘란트라죠. 엘란트라 HD에서 엘란트라 MD로 일단 제가 보기엔 신모델로 교체가 되면서 가격이 19.7%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뛰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면서 쇼티지가 나왔습니다. 즉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13년형 엘란트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8.4%를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예.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 시장은 지금 당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좀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측면에서는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이게 닛산의 알티머라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토요타 캠리라든지 그 다음에 혼다의 시빅은 잘 견뎌를 했습니다. 근데 닛산의 알티마가 공급되면서 YF 소나타가 지금 3년 정도 된 좀 올드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D세그먼트에서 YF 소나타가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비어있던 산타페가 지금 한 3,4천 대 정도밖에 안 팔립니다, 월. 근데 저희가 형제 차종인 소렌토가 11,000대가 팔리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신차가 투입됐을 때 충분히 저희가 보기엔 한 6, 7천 대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전체에 대한 분위기나 수요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지금 계속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지금 유럽 재정위기, 이제 유럽 경기 침체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래서 유럽 시장 상반기에 수요가 상당히 이제 아까 급감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럽 위기가 그래도 좀 해결 국면으로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정책적인 제가 보기 이슈들만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실물 쪽은 제가 보기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의 픽스 국가들, 그 다음에 저희가 프랑스까지도 제가 보기엔 전이가 되면서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좀 위안을 삼았던 게 뭐냐면 영국하고 독일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근데 5월 데이터를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처음으로 이 독일 시장이 마이너스 4.8%로 제가 보기엔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장 건실한 경제 환경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도 자동차 수요가 감소된다면 결국 서유럽은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개별 주체들로 봐도 폭스바겐이나 벤츠, BMW 같은 그나마 이 하이라키상, 즉 제가 보기에는 신분 계급에서 가장 제가 보기엔 상위를 차지하고 있던 브랜드들마저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좀 서유럽 시장은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게 왜냐하면 실업률이 아직까지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이 제가 보기엔 높게 되면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실업률을 보게 되면 자동차 수요를 저희가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정적인 이 서포트, 즉 이 뭐 폐차 보조금이라든지 지금까지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즐겨 썼던 카드가 어떻게 보면 재정을 통해서 네. 자동차 업체에 결국 인센티브를 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의 본질이 재정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부양책가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결국 유럽 메이커들의 상당 부분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저희가 푸조 시트로엔이나 아니면 피아트 같은 회사들은 지금 가동률이 6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처럼 굉장히 이익 구조가 좋은 회사도 한 70% 정도가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BEP라고 보죠. 그러니까 60%라는 얘기는 결국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도 시장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행인 거는 네. 저희 현대기아차가 차별적 성적을 계속 내고 있고요. 어제도 프랑스에서 결과가 나왔지만 시장 자체가 거의 20% 가까이 무너졌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20-30%씩 오르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이 상황의 일단 심각성을 보고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시키려고 쉽게 말하면 판매법인들한테 전부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팔 자신이 있겠느냐. 근데 결론이 애시당초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준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계획 자체를 하향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시장 자체가 떨어지고 판매량이 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쪽을 봐야 될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GDP 증가율이 둔화되고 이관 신제도로 이제 계속 뭐 역시 보조금을 지급을 하다가 철폐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의 수요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관신 정책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한해서 트럭은 보통 저희가 로컬 업체들, 중국 기업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관신 정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결국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든 간에 정부의 지원이 일단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네. 상반기의 어떤 3%대 성장보다는 훨씬 더 큰 성장이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희가 산업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판단하기로는 좋아지는 시장 중에 하나가 결국 중국이 아니겠느냐. 하반기 때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현대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중국 3공장을 저희가 6월부터 시험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7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풀로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SUV 쪽은 저희가 계속 10%대 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을 정도로 일반 자동차하고 SUV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하반기에 산타페 DM이 역시 중국에서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방향성은 중국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우상향이 되는 전략 후반 구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 미국, 중국 시장을 살펴보면 유럽 빼놓고는 미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도요타, 혼다, 닛산 이게 일본 업체들이 상반기 때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 같은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보실 겁니다. 보통 시장을 제로섬으로 보시죠. 예. 뭐냐면 어떤 녀석이 잘하면 어떤 녀석은 나빠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풍선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저희가 한 상반기 때도 한 3에서부터 7% 각 지역별 좀 틀리지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업체가 성장을 통해서 다른 회사의 파이를 이렇게 뺏어오는 구도가 되면 아마 이 데이터 자체가 저희가 좀 깨져 나오겠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각 지역별로 도요타하고 현대차가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모델별 어떤 간섭 효과들, 캠리가 나왔을 때 YF 소나타가 꺾이고 예를 들어 시빅이 나왔을 때 아반떼가 꺾이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저희가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윈윈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을 상호 비교해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부분이 12.4%, 그다음 도요타가 3.3%. 도요타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익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좀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대수면에서는 윈윈하고 있고요. 아마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일본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수출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이제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수출과 반대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내수 시장입니다. 내수 시장이 상당히 부진한데 좀 하반기 때는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수는 여전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우리 수입차 시장에서 일단 한미 FTA 체결 이후에 한국 소비자들은 일본 차라든지 미국 차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유럽 차들에 관심이 많은데 아시겠지만 좀 유로화가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 결국은 환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는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제가 보기엔 관세가 철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에 따라서 각 이 업체들이 먼저 저희가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수입차들이 가격이 싸지면서 수입차 시장이 좀 비대하게 좀 커졌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쪽은 아시겠지만 정부가 먼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희가 자동차에 좀 살 때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 좀 지원을 받았었죠. 이 부분이 저희가 사라지면서 약간 좀 대조 효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차는 좀 축소가 되고 수입차 시장은 좀 커지는 시장은 아마 계속 좀 될 거고요. 다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르노 삼성이라든지 이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지금 79%에서 81%,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시장 사이즈가 좀 축소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현대기아차의 이 마켓 쉐어, 즉 시장 점유율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연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핵심 요소를 좀 보고 가야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익부 빈익빈 환경은 계속 조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거기서 저희가 부익 부가 될지 빈익 빈이 될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였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는 근본적 이유는 지금 가동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가동률이 현대차가 109%, 기아차가 105%, 그 다음에 미국 빅3가 89%, 그 다음에 저희가 유럽 메이커들이 70%대입니다. 결국 지금보다 수요가 더 둔화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결국 가동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60% 레벨에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메이커들은 굉장히 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재미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PR이 6.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기아차도 6.4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주식하고 상대 비교시는 그동안 안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상반기 어떻게 보면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주가는 그만큼 못 따라가서 피크 이제 고점 찍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 상황이거든요. 주가 상승률은 계속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제 생각은 2분기 실적이 또 1분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1분기보다 2분기 때 실적이 나왔을 때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저희가 한 30% 정도 주가가 튀어올랐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역시 우리가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그러죠. 팔고 났는데 올라가서 저희가 굉장히 배 아픈 그런 구간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주가 측면에서는 저희가 상반기 때는 굉장히 주식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완성차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저희 하반기 때는 부품주도 저희가 다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나라의 완성차 업체가 힘들다 보니까 결국 단가 인하를 위해서 조금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한국 부품을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도라든지 SL, 평화전공 같은 제가 보면 해외 비중이 높은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 이유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부품에 대한 니드는 더 커질 거다라는 어떤 상식적 수준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반기 때는 부품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자동차주는 실적 호조, 현대차 캐파 증설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그리고 파업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호황제 속에서 하반기 자동차주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의 이슈 타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